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카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대 젊은 남자분들이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곳이 솔직히 차량 또는 시계인데 아무래도 차량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카푸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혹 비싼 차를 타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차를 타면서 삶이 좀 망가지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A씨는 20대 중후반의 평범한 한국 남성이에요. 이제 갓 취업해서 연봉 2,500의 명절 보너스 정도를 받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있고요. A씨는 평소에도 좋은 차에 대해서 욕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차는 뭐니 해도 하차감이다. 이런 표현을 친구들한테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하차감을 이용해서 내가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자마자 벤츠 E클래스를 구매를 해요. 좀 무리죠. 이거 할부 60개월 기준으로 했고, 유지비나 유류비, 그리고 자동차세 등등등의 각종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최소 한 월 1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량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A씨는 사는 곳은 저렴한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가성비 좋은 외제차, BMW 중고 220D 같은 거는 잘 안 보고요. 이거는 너무 저렴한 차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A씨에게는 별로 끌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는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A씨의 제일 큰 행복은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A씨가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서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유지비가 상당히 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비싼 차의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셀프 주유소로 가는데, 주유소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고급 휘발유를 넣을 거라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라인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친 및 직원에게 당당하게 허세를 부려요. 자기 고급 휘발유 넣으러 왔다. 그 후에 잠깐 여자친구한테 멀리 갈 거니까 화장실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화장실로 가죠. 그 후에 A씨는 조용하게 일반 휘발유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걸 보고 그거 고급 휘발유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면은 A씨는 여자친구에게 들킬까봐 조용히 일반 넣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나올 때쯤에는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고급 휘발유 주유건이 들려 있는 거죠. 셀프 주유소니까. 그래서 A씨는 이제 남자는 폼생폼사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여자친구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고급 휘발유를 실제로 넣게 되면은 집까지 갈 기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겨우겨우 가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일반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또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카드기호를 딱 당당하게 외쳤는데 이미 막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를 했는데 카드에서 승인 거절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15만 원 정도를 넣었다가 10만 원, 7만 원 결제를 계속 내리는데 계속 승인 거절이 떠서 5만 원을 겨우겨우 주유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죠. 사실 이게 저희 직원분이 실제 경험한 케이스예요. 저희 사무실에 일하시는 직원분이 셀프 주유소를 운영한 지인이 있어서 일을 도와주시다 보면은 이런 거를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 중에 카푸어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데, 최근에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벤츠 E클래스나 포르쉐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카푸어라는 걸 일단 정의부터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푸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샀는데 생활도 여유 있고 저축도 꾸준히 가능하다면 저는 카푸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차를 샀는데 이 차 때문에 생활도 쪼들리고 저축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카푸어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산으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몰려면 기본적인 자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가액이 전체 순자산의 10% 이하의 차량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산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연봉의 한 30에서 50% 정도가 적정한 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20대에 들어서 사회생활 초반에 시드머니를 가장 모으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차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력이 되시고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든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전혀 욕할 사람 없는데, 문제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냐, 차량이. 근데 차량 자체가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또 차량을 구매하러 가면은 그 영업사원분들이나 중고차 사원분들도 계속해서 뭔가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죠. 뭔가 사라고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하면서. 그래서 요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월소득이 200에서 300인 경우에는 사실 차량을 운용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연봉의
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간혹 지방에 거주하셔서 이동을 위해서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동을 위한 거라면 저렴한 국산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비 좋은 걸로. 그래서 AC 사례처럼 저는 외제차를 한다고 하면은 BMW 5 시리즈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고로 사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AC 사례처럼 또 이 사실 카푸어가 되는 이유 중에 주요 이유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20대 때 여자들에게 인기 있어 보이고 싶은 게 크죠. 그래서 이 실제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은 여자분들의 재력 이나 이런 걸 어필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30대 돼서 느끼는 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의 진짜 어떤 인기나 이런 승부는 30대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20대 때 인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대 때도 인기가 있으려면 꾸준히 인기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가치로 가려면은 이런 카푸어 전략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년만 살고 30대부터는 여자한테 인기 없고 그럴 거 아니니까요. 여자분들도 점점 보는 눈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이 카푸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경우에는 20대 때에도 차량이 없어도 좋은 여자 만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훨씬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비전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 그 다음에 여성의 사고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도 물론 엄청 가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가점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적인 거는 어떤 대화 방법이라던가 여성의 심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한번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30대 때 자산이 우상향을 하려면 20대 때부터 차근차근 시드머니를 마련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가상각의 자산이고 거의 사실상 소모성 자산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나 유류비나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이 자산 가치 자체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감가상각 자산을 구매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고소득자나 사업가가 아니고서는 20대 때부터 차량에 많은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중에 연비 좋고 저렴한 효율성 있는 차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사실 비싼 차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자분들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많은 소비를 하고 외적으로 허세나 허영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소비 등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은 그런 이제 카푸어인 남자한테는 계속 요구를 하겠죠. 어디 놀러 간다거나 좋은 차로 바꾼다거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극은 언젠가는 막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서 계속해서 자기 관계를 추구하고 이렇게 일시적 관계면 모르겠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는 데에는 연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반자가 될 만한 여자를 찾거나 진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카푸어 전략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단기간 일시적 관계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면은 훨씬 유리한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여성분은 차나 재력 등을 보고서 접근을 한 거라서 이 점이 무너지면은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판단력을 가진 여자라면 어차피 차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이나 직업, 일, 그리고 가치관, 자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지 그냥 차만 보고서 판단을 할 정도의 여자라면은 사실은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할 만한 여자도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20대 때 카푸어가 돼서 자산도 모으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30대 초중반까지 가게 되면은 나중돼서 그 후회를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자산이고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고 30대 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자산이 모이면 그 자산의 이자, 저는 주식 좋아하니까 배당만 가지고도 차량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때 돼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막 아주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너무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대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고 여성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고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제 기준에서는 만나거나 이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한데 20대 때는 남자들이 다 어차피 크게 아주 사업을 일찍 시작한 게 아니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금수저 출신으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혹시 자수성가 쪽을 추구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20대 때 돈이 없거나 20대 때 좋은 차를 못 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쫓기거나 불안감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